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입니다. 오늘 파이낸셜 뉴스의 제목은 이겁니다. 문재인의 풍산개를 조롱했는데 윤 부부의 투르크 국견도 동물원 갔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을 조롱했다면 윤석열도 조롱해야 공정이다 라는 취지의 기사 제목입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를 관저에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29일부터 적용되는 대통령 기록물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개들은 대통령 선물로 해당하게 되어서 반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 동물원으로 그 관리권이 이관되었는데 당시 언론들은 이것을 두고 파양했다고 몰아갔고 지금도 개버린 문재양이라는 댓글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도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당시 선물 받은 반려견 2마리를 파면을 당하면서 반환을 했고 서울대공원 동물원으로 이게 가게 되었지만 이전처럼 아무런 논란이 없다는 게 이 기사의 취지입니다. 자, 이 기사만 보면 파이낸셜 뉴스가 웬일로 언론의 선택적인 보도 행태를 지적하는가 싶지만 2022년 파양 논란 당시 파이낸셜 뉴스도 풍산개 파양 논란을 열심히 키우는데 일조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공방으로 보도하더니 행안부 장관도 파양이 맞단다. 파양으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개가 동물병원으로 갔단다. 애틋함은 전혀 없고 매정함과 쌀쌀함만 있단다. 여기에 칼럼까지 썼네요. 정쟁의 중심에 선 풍산개. 개딸들 문 반려견 달력에 펀딩 무더기 취소했단다. 그리고 올해 1월자 기사를 보면 토리 입양하겠다던 박지원의 김웅이 문이 버린 개나 입양해라 라는 말을 했단다 라는 기사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기사를 올렸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파이낸셜 뉴스는 이쪽에서 저쪽에서 조회수 장사 중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상적인 척, 그때는 왜 조롱하고 지금은 조롱 안 해? 자신의 과거를 세탁 중입니다. 자, 이 엄혹한 언론 환경에서 그나마 선택적 보도 행태를 짚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이 태세전환하는 행태가 더 악랄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홍준표가 막 나갑니다. 홍준표는 그동안 명태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어왔습니다. 명태균 사건에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유스타파, 워치독 등이 명태균, 홍준표, 이준석이 만난 그 증거, 홍준표 최측근과 명태균이 나눈 카톡들을 보도하자 홍준표는 모르쇠를 넘어 기자 입틀막을 해대고 있습니다. 유스타파 기자의 질문을 아예 받지 않고 그것에 항의하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적대적인 언론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막말까지 했습니다. 트럼프는 여자 건드리고 돈 줬지만 이재명은 무상연애를 했다. 우리한테 적대적인 언론들은 이 후보한테 가서 당신 형수 거기를 왜 찢으려고 했냐는 것을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발정제를 매기고 싶네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자리에 있었던 다른 기자들이 이런 홍준표에게 항의하거나 비판하기는커녕 그 막말에 함께 웃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홍준표는 윤석열의 탈당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체를 난도질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정치 이전에 사람이 그러면 도리가 아니다. 우리 당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해줬다. 물론 3년 동안 정치를 잘못해서 파면은 됐지만 어떻게 미래로 갈 거냐에 집중해야지 시체에 소금 뿌려서는 안 된다. 그렇겐 정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야 홍준표가 윤석열을 시체에 비유했다고 하지만 그 지지층들의 수준을 봤을 때 사람은 의리가 있어 라고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홍준표는 국힘 지지층의 도파민을 터뜨려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작심하고 입으로 똥을 싸고 있습니다. 이런 홍준표가 국힘 경선 토론장에서 나경원, 한동훈에게도 이 기조 유지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는 유스타파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폭행을 저질렀는데 여기에 국힘 대변인의 해명이 기가 막힙니다. 권 원내대표가 과도한 폭력을 쓰거나 그런 건 아니다. 국회에는 출입기자 취재 룰 같은 게 있다. 그런 것에 입각해서 일어난 해프닝인데 저희가 잘 대응하겠다. 폭력은 폭력인데 과도하지 않았다. 작은 폭력이다. 게다가 해프닝. 여기에 유스타파는 권성동을 고소했고 그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자신의 신분과 책임을 망각한 채 취재하는 기자에게 물리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언론의 자유는 화석화된 문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 정도에 비춰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그리고 유스타파는 기자답게 기사로 말했습니다. 건진법사가 권성동에게 봉화군수 공천을 청탁했다는 건진법사의 검찰 진술과 빼박 문자를 보도한 것입니다. 자, 지난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27일 사업가 김모 씨는 건진법사에게 봉화군수 출마 예정인 박형국 당시 경북도의원의 명함을 전달하면서 그의 청탁을 읍소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검찰이 확보해서 그 경위를 물었더니 건진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 김 씨는 봉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군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준 것이고 제가 추천을 못 해드리고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권성동 의원한테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권성동 의원한테 봉화 군수하고 도의원을 격려 한번 해주라고 그 소리는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뒤인 2022년 3월 31일 건진법사는 국힘의 윤한홍 의원에게도 경북 봉화군수 추천합니다 라며 박형국의 명함을 전송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진법사는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걸 그때 당시에 권성동 의원한테 부탁을 드려달라고 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윤한홍 의원과 친합니다. 즉 청탁의 종착지는 권성동이라는 것이죠. 권성동은 당시에도 국힘의 원내 대표였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국힘의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자, 기사를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천 청탁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건진법사는 권성동에게 직접 문자를 보냅니다. 봉화군수 박형국 현 봉화군 도의원 58년생, 영주 봉화 영양 울진 국회의원 박영수, 그러니까 현 봉화군 도의원 박형국을 봉화군수로 공천해달라는 청탁 문자였고 그 공천 추천권을 쥐고 있는 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인 박형수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말이 짧은 걸 보니 한두 번 보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간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처음이면 공손하게 부탁하는 게 상식일 겁니다. 자, 여기에 건진법사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결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잘 안 들어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권성동한테 직접 이 사람들 추천 좀 하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 박형국 당시 도의원은 2022년 5월 2일 경선을 통해서 봉화군수 후보로 선출됐고 봉화군수에 당선됐습니다. 여기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니까요. 그러면 사실상 공천 청탁 문자가 아니라 당선 청탁 문자라고 해야겠죠. 자, 이 취재 내용에 대해서 권성동과 윤한홍은 해명하지 않았지만 권성동은 앞으로 더 지옥일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 때 건진법사가 봉화군수 외에도 경북 도의원, 영주시장 등 5곳의 선거와 관련해서 공천 청탁을 받았고 건진이 국힘 쪽에 접촉한 정황이 담긴 소위 법사폰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JTBC를 중심으로 검찰발 건진법사 보도가 연이어 나오며 현재 김건희의 주변부를 털고 있는데 오늘 뉴스타파의 건진법사 보도는 권성동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왜? 권성동이 뉴스타파 기자의 팔목을 잡아 끌었으니까. 뉴스타파를 건드리다 권성동은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오늘의 보도도 빼박이고 무엇보다 장지원도 날아가는 윤핵 아니고 뭐고 없는 혼란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